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옆집으로 갔습니다. 매일 아침 9시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건너 그의 집으로. 40년 만에 다시 만난 고등학교 동창. 그 남자의 품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됐어요. 57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 그이가 다 채워줬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 출근하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나왔. 그의 딸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57살입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남편뿐이에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신혼 때는 손도 잡고 대화도 많이 하고 주말이면 같이 영화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 그게 전부예요. 저녁에 들어오면 다녀왔어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죠. 주말에는 골프, 평일에는 야근.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 같았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창밖이 시끄럽더라고요. 내다보니 옆집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어요. 옆집이 2달째 비어 있었거든요. 전에 살던 분이 이사 가시고 나서 계속 비어 있었는데 드디어 새 이웃이 오나 보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어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손에 과일 박스를 들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온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에요. 이거 인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이런 걸 뭘. 감사합니다. 과일 박스를 받으려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기, 혹시 성원여고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 이름이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혹시 박정숙, 2학년 3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나야. 이재훈, 성원 남고, 2학년 3반 이재훈.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재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성원여고와 성원남고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거든요. 체육대회 때 같이 하고 축제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 반과 남고 2학년 3반이 짝꿍 반이었어요. 이재훈. 키 크고 농구 잘하던 남학생.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았죠. 저도 좀 좋아했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어머, 진짜 재훈이야?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 재훈이. 야, 정숙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무슨 소리야? 나 늙었지. 아니야. 눈이 똑같아. 그때 그 눈. 재훈이가 웃었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것도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40년? 그러게.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아, 내가 원래 분당에 살았는데 집사람이 3년 전에 갔어. 갔다니? 암으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힘들었겠다. 이제 좀 괜찮아.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커서 여기로 이사 온 거야. 재훈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 쓸쓸함이 보였습니다. 일단 들어와. 차라도 한잔해. 저도 모르게 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가웠거든요. 40년 만에 만난 동창. 그것도 옆집으로 이사를 오다니.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숙이 너는 결혼했어? 응. 30년 넘었어. 대단하다. 30년이면 엄청 긴 거지. 뭐가 대단해. 그냥 사는 거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섞여 나왔어요. 재훈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저는 커피잔만 바라봤어요. 사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무관심하다는 것, 매일이 똑같다는 것, 외롭다는 것. 근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이 드니까 다 그렇잖아. 별거 없어. 그래, 나도 그래. 별거 없이 사는 거지. 재훈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 졸업 후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들 이야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야, 나 이만 가볼게. 짐 정리도 해야 하고. 그래. 힘들 텐데 오늘 푹 쉬어. 응. 근데 정수가. 응. 종종 보자. 옆집이니까. 재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종종 보자.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만난 동창. 그것도 옆집에 살게 된 동창.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57살에 이런 감정이라니. 스스로도 황당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어요. 오늘 옆집에 이사 왔더라. 그래.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관심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웃을 때 눈이 휘어지는 건 똑같더라고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재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가 아침 먹었어? 응, 먹었어. 왜? 나 혼자 밥 먹으려니까 입맛이 없더라고. 커피라도 같이 마실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도 없는 집에 남자를 들이는 게 맞나. 근데 그냥 동창인데 뭐 어째.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훈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집사람 없으니까 아침이 제일 힘들더라.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3년 됐다며. 아직도 힘들어? 응. 30년 같이 살았는데 쉽게 잊어지나. 재훈이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은 자주 와. 아니, 직장 다니느라 바빠. 한 달에 한두 번. 그럼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흥, 익숙해졌어. 재훈이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정숙이 너는 남편이랑 사이 좋아? 갑자기 나온 질문에 말이 막혔어요. 글쎄, 그냥 그래. 그냥 그래. 30년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도 모르게 솔직해졌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힘들겠다. 뭐가?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거. 그게 더 힘든 거야.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데 외로운 게 더 힘들어요. 재훈이 너는 행복했어? 부인이랑. 응, 행복했어.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손은 꼭 잡고 잤거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과 손잡고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날 이후로 재훈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 출근하면 서로 집에 놀러 갔어요.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때론 같이 산책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끝이 없었습니다. 야, 너 고등학교 때 누구 좋아했어? 재훈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있긴 있었지. 말 안 할 거야. 에이, 말해봐. 40년 전인데 뭐 어째.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그때 좋아했던 사람이 재훈이었거든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응, 나는 있었어. 좋아하는 애. 누군데? 안 알려줘. 비밀. 재훈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57살에 이런 감정이라니. 어느 날 산책하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둘이서 정자 아래로 뛰어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에 둘이 서 있으니 몸이 거의 닿을 것 같았습니다. 야, 비 많이 온다. 그러게. 일기예보에 없었는데. 재훈이가 웃으며 빗물을 털었어요. 그때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찌릿.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스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재훈이 생각이 났거든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재훈이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보는 게 당연해졌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재훈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면 재훈이가 우리 집으로 왔고요.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남편보다 재훈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30년 같이 산 남편보다 한 달 만난 동창이 더 편하다니. 재훈이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항상 잘났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는 TV를 켜버렸죠. 그런데 재훈이는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힘들었겠다. 정숙이 잘못 아니야. 그런 말들을 해줬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재훈이네 집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옛날 멜로 영화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봤습니다. 영화 속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기침을 했어요. 재훈이도 어색한지 자세를 고쳐 앉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응, 나 고등학교 때 좋아한 애 있다고 했잖아. 응, 기억나. 그거 너였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40년 전에 말 못했어. 그때는 용기가 없었거든. 재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도 너 좋아했어.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말이었습니다. 재훈이 눈이 커졌어요. 진짜? 응. 근데 그때 너 인기 많았잖아. 말 못했지. 야, 나도 똑같았어. 너 예뻐서 말 걸기도 무서웠어.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40년 전에 서로 좋아했다니. 그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재훈이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 손은 항상 차가웠거든요. 재훈이 손은 달랐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 나 유부녀야. 그것도 알아. 그런데 왜 손을 잡아? 멈출 수가 없어. 40년 동안 후회했거든. 재훈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뿌리쳐야 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재훈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러운 입술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한테 이런 거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정수가, 나 너 좋아해. 재훈이가 속삭였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온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7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심장이 뛰었어요. 재훈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닿았던 그 입술, 따뜻했던 그 손, 40년 동안 후회했다는 그 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달라졌습니다.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재훈이네 집에 가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를 기대고 손을 잡고 마치 연인처럼요. 57살의 연애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웃겼어요. 근데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재훈이네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봐? 그냥 예뻐서. 무슨 소리야? 나 늙었어. 아니야. 내 눈에는 40년 전이랑 똑같아. 재훈이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정수가, 나 참기 힘들어. 뭐가? 너 보면 자꾸 이러고 싶어져. 재훈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해야 하는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재훈이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키스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5년? 10년? 그냥 입술만 스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재훈이는 달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걸 다루듯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재훈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왜 울어?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나.
미안해. 내가 너무 빨랐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런 거 받아본 지 너무 오래돼서. 뭐가? 사랑받는 느낌. 소중한 사람 대접받는 느낌. 재훈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정수가, 나 진심이야. 알아.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결혼할 때도 안 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재훈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정수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너랑 계속 이러고 싶어. 나도. 근데 내 남편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어. 30년 동안 없었어.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알아.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 출근하면 바로 재훈이네로 갔어요.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키스하고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이한테서 받는 사랑이 너무 좋았거든요. 30년 동안 목말랐던 거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퇴근하면 TV만 보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근데 재훈이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30년 동안 사랑받지 못한 거였구나. 재훈이와 만난 지 2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키스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손잡고 안고 입술 맞추고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했거든요. 한 번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2박 3일이라고 했어요. 재훈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출장 갔어.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그래. 내가 뭐 사갈까?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할게.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남편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정성 들인 적 없었어요. 근데 재훈이한테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에 재훈이가 왔어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 정수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응. 맛있게 먹어. 야, 너 요리 진짜 잘한다. 재훈이가 감탄하며 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해줘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밥 먹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거실에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정수가, 흥, 오늘 예쁘다. 무슨 소리야. 맨날 보는 얼굴인데. 맨날 봐도 예뻐.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끌어당겼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오늘따라 키스가 더 깊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훈이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수가, 나 오늘 참기 힘들어. 재훈이가 속삭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 말이 신호였어요. 재훈이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외에 다른 남자는 없었거든요. 침대에 눕혀졌을 때 재훈이가 물었어요. 괜찮아? 싫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
떨려. 응. 근데 하고 싶어. 재훈이가 천천히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항상 급했거든요. 자기 편할 대로만 했어요. 근데 재훈이는 달랐습니다. 아프면 말해. 천천히 할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57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재훈이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끝나고 재훈이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응, 사랑해.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나도 사랑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 출근하면 재훈이네로 갔어요. 아니면 재훈이가 우리 집으로 왔고요.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재훈이와 관계를 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만났어요. 남편 출근하면 바로 재훈이네로 갔습니다. 아니면 재훈이가 우리 집으로 왔고요. 우리만의 시간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퇴근하면 TV만 보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고, 저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으면 진작 들켰을 테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재훈이네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재훈이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침실 갈까? 재훈이가 물었어요. 아니, 여기서 하자. 저도 모르게 대담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관계를 가지면서 점점 담력이 생겼거든요. 재훈이가 저를 소파에 눕혔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한낮의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재훈이 딸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오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참 관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빅.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저와 재훈이는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아빠, 나왔어. 오늘 반차라서 들렀어.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딸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과일 박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이게 뭐야?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건. 재훈이가 급하게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저도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도 제대로 못 잠겼어요. 아빠, 이 여자 누구야? 수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수연이가 소리쳤어요.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연아. 그리고 이 여자. 결혼 반지 끼고 있네. 유부녀야? 수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혼 반지를 빼지 않았던 게 후회됐습니다. 역겨워. 둘 다 역겨워. 수연이가 뒤돌아섰어요. 수연아, 제발. 재훈이가 딸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수연이가 뿌리치고 뛰쳐나갔어요. 쾅.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와 재훈이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재훈아, 어떻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재훈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들켰어요.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그날 밤 재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가 전화 안 받아. 문자도 씹어. 어떻게, 모르겠어. 일단 내일 찾아가 볼게. 저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연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거든요. 설마 남편한테 말하진 않겠지. 다음 날 재훈이가 수연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완전히 아버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재훈이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연락됐어? 아니, 아직도 안 받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일단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재훈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수연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차가운 눈, 분노에 찬 목소리, 역겨워. 둘 다 역겨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다녀왔어 한마디 하고 바로 방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거실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할 말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야? 모르면 내가 말해줄까? 남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재훈이네 거실 소파. 그날 우리가 관계하던 모습. 수연이가 찍은 거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남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냐고. 고함이 터졌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미안하다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하다고. 남편이 비웃었어요. 그 옆집 남자지? 이사 오자마자 눈 맞은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뭐가 아닌데? 남편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30년 동안 손 한 번 안 잡아줬잖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했잖아. 그게 바람 피운 이유야? 바람이 아니야. 저도 소리쳤습니다.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이혼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듣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내 거니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사진 한 장 때문에. 아니, 내 잘못 때문에.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남편이 알았어. 뭐, 어떻게? 수연이가 사진 보냈대. 그날 찍은 거. 재훈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재훈아, 이혼하재. 정수가, 나 어떡해.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안 만나려고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했어요.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집도 나와야 했어요. 30년 살던 집, 짐을 싸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미안해.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설명할게. 엄마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실망이야. 연락하지 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버림받다니. 재훈이도 힘들어했어요. 수연이가 여전히 연락을 안 받았거든요. 수연이 만났어? 아니, 계속 피해.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너 만난 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재훈이를 만난 건 후회 안 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크기였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재훈이가 왔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이 안 좋아. 재훈이가 저를 안았어요. 그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에요. 정수가, 우리 같이 살자. 뭐, 나랑 같이 살자. 혼자 두기 싫어. 재훈아, 그건, 수연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내가 설득할게. 재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혼자 두기 싫어. 내가 지킬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같이 살자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근데 솔직히 혼자가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원룸. 30년 만에 혼자가 된 밤. 무서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응, 기다릴게. 재훈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 살고 있어요. 재훈이는 매일 찾아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예전처럼요. 아이들과는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수연이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대요. 아직 저를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아버지 전화는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재훈이가 물었어요. 정수가 후회해? 뭘? 나 만난 거. 이렇게 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회가 안 됐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진짜? 응. 재훈이 너 만나서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 재훈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57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쉽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랑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